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순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낸 사람은 내 남편 철수였고 받는 사람은 내 며느리 수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뒤이어 올라온 수진의 답장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걱정 마세요. 아빠가 지켜주시잖아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기린 기사입니다. 청취자분들 어디에 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글을 모두 들으시고 활발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1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30년을 살아왔어요. 남편 철수와는 젊은 시절 연애 결혼을 했고 아들 민준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이었는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수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6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너무 화려했거든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 손톱은 항상 네일아트로 반짝반짝했고요. 민준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벌써 친근해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의 과거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매번 달랐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일했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옷가게 직원이었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했어요. 가족들 이야기를 물어봐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만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피했죠. 결혼식 당일에도 이상했어요. 신부 쪽 하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친구들이라며 온 사람들은 전부 나이 많은 남자들이었고 그들이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한 명은 수진이 옆에 와서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는데 그 봉투가 얼마나 두꺼운지 눈에 띌 정도였어요. 신혼집도 이상했어요. 민준이 월급으로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낼 수 없는데 수진이가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해결했거든요. 26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의아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출장을 간 사이에 수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수진이 옆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머니 오셨네요. 저는 수진이 지인이에요. 나이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냥 지인이라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수진이도 그 남자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면서 오빠 아파요라고 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수진아, 괜찮아? 많이 아파? 그 남자가 수진이 이마에 손을 올리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가 아픈 상황이니까 일단 넘어갔죠. 그 후로 수진이 주변에 이상한 남자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꽃을 보내주는 사람, 비싼 선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진이는 회사 거래처 분들이에요. 또는
예전 직장 동료들이에요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선물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심지어 자동차까지요. 민준이한테 물어봐도 엄마 수진이가 인맥이 넓어서 그래요라고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달까요? 진짜 이상한 건 우리 남편 철수의 태도 변화였어요. 평소에 며느리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수진이를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이가 아프다고 하면 좋은 병원을 알아봐주고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면 비싼 식당을 예약해주고요. 자기야,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아들 며느리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착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알고 싶었어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보니 수진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애교 섞인 톤이더라고요. 오빠, 지금 시댁에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요.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 보고 싶다고? 급하게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말했지만 민준이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믿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수진이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민준이가 회사에 간 사이에 자주 외출을 했고 돌아올 때마다 새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한테 누가 사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라고 하는데 민준이가 주는 용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에 왔어요. 수진이가 감기에 걸렸다면서 며칠 동안 친정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강남역 근처에서 수진이를 봤어요. 감기에 걸렸다던 사람이 멀쩡하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나이 많은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진이는 그 남자한테 기대면서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철수한테 이야기했더니 철수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수진이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렇게 두둔하는 게 이상해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자기가 왜 수진이 편을 들어? 며느리잖아. 가족이잖아. 하지만 철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돈이 아까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수진이는 결혼 전에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여러 남자들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재벌 2세도 있고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수진이가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들, 강남 아파트 전세금, 모든 게 그들이 준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결혼한 후에도 그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민준이가 회사에 간 사이에 호텔에서 만나고 비싼 선물을 받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여러 남자들과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비싼 차를 타고 있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있는 남자 중 한 명이 너무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우리 남편 철수였어요. 사진 속에서 철수는 수진이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고 수진이는 철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철수가 수진이한테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둘이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탐정이 추가 조사를 해서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철수와 수진이의 관계는 민준이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철수가 수진이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수진이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였어요. 철수는 수진이의 단골 고객이었고 점점 깊은 관계가 되면서 수진이의 스폰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수진이를 우리 아들과 결혼시킨 것도 철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진이를 며느리로 만들면 가족이 되니까 더 가까이 둘 수 있고 의심받지 않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소개해준 여자와 순수하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우연히 알게 된 좋은 아가씨가 있다면서 수진이를 소개했고, 민준이는 아버지 말을 믿고 수진이와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가증스러운 건 수진이였어요. 민준이와 데이트할 때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수의 지시에 따라 민준이에게 접근했고, 결혼해서도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철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선 핸드폰에 몰래 카메라 앱을 설치했어요. 철수와 수진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집 곳곳에 작은 녹음기도 숨겨놓았어요. 일주일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민준이가 지방 출장을 간 사이에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철수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거예요. 오빠, 민준이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오빠, 이제 좀 지겨워요. 민준이랑 결혼 생활하는 거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재산 정리하고 나면 우리끼리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 다음에 이어진 소리들은 차마 글로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반찬 가게에 간 사이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철수가 들어왔을 때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수진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됐어요. 오빠, 민준이가 아이 가지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절대 안 돼. 아이 가지면 우리 관계가 복잡해져.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피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검사받고 임신이 안 되는 것처럼 꾸며봐.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잖아. 이것도 별거 아니야. 이 대화를 들으니 정말 이들의 악독함에 경악했어요. 아들이 손자를 고대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가짜 불임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폭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두 사람 모두 변명할 수 없도록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진실을 말할 때를 위해서 심리적 준비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현장을 잡는 것이었어요. 사진과 녹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어요.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어요. 민준이가 1박 2일 워크숍에 간다고 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도 친정에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핑계를 대고 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수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반찬 가게에 간다고 하고 나갔다가 몰래 집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예상대로 민준이가 떠난 지 1시간 후에 철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면서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그런데 아까 누가 왔다 갔어? 아, 아무도 안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현관 신발장에 남자 구두가 있었거든요. 철수 것이 아닌 다른 남자 구두요. 아마 철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이고 간 모양이었어요. 그럼 이 구두는 뭐야?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건 택배 아저씨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에 철수가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다른 게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민준이가 3박 4일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출장 첫날 반찬 가게에 간다고 하고 나갔다가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어요. 예상대로 오후 2시쯤에 철수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났는데 2사람이 소파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철수야, 수진아. 제 목소리에 2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어요. 수진이는 급하게 옷을 여미면서 화장실로 도망갔고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자야, 이건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어? 내 아들 며느리랑 이런 짓을 하고?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 내가 뭘 본 거야?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진짜 사랑? 그럼 내 아들은 뭐야? 민준이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돈 받고 하는 게 사랑이야? 수진이 얼굴이 변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거 다 알아. 지금도 여러 남자들한테 돈 받으면서 만나고 있는 것도 알고. 그건 증거도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철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쳤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뭘 그만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상관하지 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다니요. 상관하지 말라고? 내 남편이 내 며느리랑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상관하지 마라?
이혼해줘, 순자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아. 이혼? 좋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재산 분할 제대로 해. 그리고 민준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내 아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 민준이가 알면 상처받아요. 상처? 너희가 이런 짓을 해놓고 상처를 걱정해? 어머니가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일은 그냥 묻어주세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묻어달라니요. 안 돼. 민준이는 알아야 해. 그러자 수진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에요. 만약 이 일을 민준이한테 말씀하시면, 아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저를 협박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상해를 가했다고도 하고요. 뭐라고? 민준이한테 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협박했다고 말할 거예요. 누가 믿을까요? 시어머니 말이에요. 며느리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철수도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순자야, 수진이 말이 맞아.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만 망가져. 가족? 지금 가족 얘기를 해? 그래도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리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 생각? 민준이 생각해서 이런 짓을 했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일단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도 고민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와 함께 모든 걸 폭로해야 했거든요. 기회는 얼마 후에 왔어요. 민준이 생일이 다가왔거든요. 매년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생일 당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준이와 수진이, 철수, 그리고 민준이 회사 동료 몇 명까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민준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뭔지 말이죠. 잠깐만 기다려. 지금 가져올게. 방에서 준비해둔 USB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실 TV에 연결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준이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TV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 영상은 철수와 수진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사립탐정이 찍은 거였죠.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거실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보는 그대로야, 민준아. 수진이가 급하게 TV를 끄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이어서 나온 건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철수와 수진이가 나눈 모든 대화가 다 들려왔어요. 오빠, 민준이랑 결혼 생활하는 거 지겨워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재산 정리하고 나면 우리끼리 살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아이 가지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절대 안 돼. 가짜 진단서라도 만들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처럼 해.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민준아, 이제 알겠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수진아, 말해봐. 이게 사실이야? 민준아, 이건 사실이냐고.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민준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다. 그 순간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정말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봤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수진이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민준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사랑? 사랑이라고? 그래,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였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과는 다른 거잖아. 민준이가 수진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좋은 사람? 그럼 좋은 사람은 이용해도 되는 거야? 이용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아버지 명령받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어색해하면서 일어났어요. 민준아, 우리는 먼저 갈게. 아, 네. 죄송해요. 동료들이 나간 후 진짜 가족끼리만 남았어요. 아니, 이제는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요. 민준아, 엄마가 모든 걸 다 알아봤어.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그리고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민준이에게 보여줬어요. 수진이의 과거,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 받은 돈과 선물들, 모든 것을 다요. 수진이는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지금도 여러 남자들한테 돈 받으면서 만나고 있어. 내 아버지는 그 중 한 명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수진이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가 수진이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너와 결혼시킨 거야.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고 앉았어요. 제 인생이 뭐예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민준아,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속은 거야. 철수가 다시 말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끝이에요? 아버지를 용서해줘. 용서?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아내와 바람 피우고 제 인생을 망쳐놓고 용서하라고요? 수진이도 끼어들었어요. 민준아,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각자 길? 너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좋긴 했지만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뻔뻔한 대답이었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네.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 다른 종류? 돈 때문이었다는 소리지?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결정해야 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당연히 이혼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해요? 좋아.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심하다고? 내가 뭘 심하게 했어?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게 심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모른 척하고 살라고?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가족?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럼 내 아들은 뭐야? 내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준이는, 민준이는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가 민준이 인생을 망쳐놓고 다른 사람 만나라니요.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다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준아, 엄마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민준아, 너는 잘못이 없어. 기억해. 네, 알아요. 민준이가 수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줘. 민준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 진행할게. 민준아, 잠깐만. 끝이야.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진이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 어머니, 제발.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결국 수진이가 나갔어요. 그리고 철수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 민준이와 둘이 앉아서 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혼부터 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저를 받아줄까요? 민준아,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피해자야.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때? 너는 당당하게 살면 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와는 나도 이혼할 거야. 엄마도 이혼해요? 그래. 30년 결혼 생활이지만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민준아, 가족은 우리가 다시 만들면 돼. 너와 나 둘이서. 네, 엄마.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민준이는 수진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도 철수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위자료까지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법원에서도 수진이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철수는 그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재산 분할도 제 요구대로 해줬고 민준이한테도 사과했고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이혼했고 저와 철수도 이혼했어요. 수진이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끊어졌고 철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됐어요.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정말? 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계속 속고 살았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민준아.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엄마도 새로 시작하세요.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지금은 민준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반찬 가게는 계속하고 있고 민준이도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끔 철수가 연락을 하지만 받지 않아요.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수진이는 정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 피우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결혼이었고요. 만약 제가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민준이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다행이고요. 요즘 민준이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회사 후배인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민준이도 그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봐. 조금 더 지켜보고 데려올게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려고요. 민준이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해돼요. 한번 큰 상처를 받으니까 쉽게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고, 저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철수는 가끔 반찬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수진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진이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특히 나이 많은 남편을 둔 아내분들, 그리고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수진이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저희 가족도 평소에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민준이와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한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돼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묻어두고 민준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